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맥스 크리스티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자, 이번 루카 돈치치,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때 크리스티에 대해서 굉장히 레이커스 팬들이 좀 아쉬워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댈러스에서 크게 성장하리라고 예상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올 시즌에 댈러스로 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 이 맥스 크리스티가 보여줬던 활약은 레이커스 팬들을 미소 짓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력을 터뜨렸고,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만 크리스티가 4년 32밀을 받고 레이커스의 연장 계약을 맺었을 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맥스 크리스티의 그런 이 플레이를 봤을 때는 얘는 정말 늘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BQ도 나빠 보였고, 그 다음에 가진 툴은 좋지만 슈팅할 때 워낙 많이 머뭇거리고 굉장히 좀 소심하면서도 BQ가 나쁜 유형의 선수로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맥스 크리스티가 4년 32밀 받았을 때 그 계약 시점도 문제였지만 와, 얘한테 1년에 8밀씩 받는다고? 물론 요즘에는 8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인데 지금 펼치고 있는 활약상은 맥스 크리스티 1년에 18밀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자, 돈치치 AD의 트레이드 일환으로 댈러스 이적했고요. 2003년생이니까 아직까지도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웬만야마가 2004년생이니까요. 2003년생, 그리고 196cm에 86kg. 굉장히 좀 깡마른 체구지만 하체가 또 제법 탄탄해요. 그리고 윙스팬은 평범합니다. 내 키보다 10cm 전후로 길면 평범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쇼파리는 아닙니다. 자, 2022년 NBA 드래프트 2라운드 35순위로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았는데, 이때 레이커스가 맥스 크리스티를 영입하고자 지명권을 현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이커스는 맥스 크리스티를 2라운드에서 지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은 웬만한 1라운더 로터리픽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만 사실 성장세가 좀 더뎠죠. 자, 하지만 맥스 크리스티가 결국 댈러스로 이적을 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자, 맥스 크리스티, 레이커스 3시즌 통산은 154경기, 그러니까 한 2시즌 반 뛴 거죠. 16.9분 뛰면서 5.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2.2개, 어시스트 1개, 3점은 쏠 줄 알았지만 하나 특출한 점은 없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수비는 곧잘 락다운 디펜더로서 또 나이에 비해서 팀 디펜더로서의 면모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반쪽짜리 선수는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크리스티의 공격력이 저는 앞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댈러스로 이적하고 나서 이 맥스 크리스티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모든 경기에서 15점 이상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에도 종종 관여하고 픽앤롤의 볼 핸들러로도 나서면서 어시스트도 훨씬 많이 뿌리고 있습있습니다. 또 야투 성공률, 야투의 퀄리티, 야투의 효율, 야투의 품질을 보시면 난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나마 19개 던져서 11개 놓친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맥스 크리스티의 활약이 아주 빼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맥스 크리스티 올 시즌에 레이커스에서 46경기 뛰면서 25.1분, 그러니까 주요 로테이션에 충분히 활용이 됐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그 전 2시즌에 비해서 득점력도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성장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댈러스에서 6게임, 그리고 게임 주전 출전은 2경기였는데 34.5분 뛰면서 17.3득점, 그리고 5.2 리바운드, 3.5 어시스트, 1.2 스틸,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이 48.6%, 3점이 2.5개, 그러니까 6경기에서 15개 넣으면서 무려 45%입니다. 완전히 달라졌고 AD만큼이나 중요한 조각이 돼서 댈러스의 미래를 이끌 그런 기수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맥스 크리스티의 플레이 스타일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어태커, 요런 역할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너 어태커는 뭐냐면, 자, 여기서 미스매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은 9초예요. 나를 막는 선수는 루크 코넷이야. 키가 커, 발은 느려. 그런데 수비를 달고 던지기에는 이 사이드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림 정면으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코너 어태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맥스 크리스티 드리블 툭툭 치고 들어가서 포르 징기스까지 모아놓고 패스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레이커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들이받고 그냥 범핑하다가 지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되도 않은 3점 쏘거나 이런 플레이가 많았는데 이제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 자신감이 굉장히 무모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뛴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운동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어태커. 자, 이렇게 POA 수비로서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어태커 말 그대로 공격수를 처음부터 이렇게 막는 디펜스가 아주 훌륭한데, 자, 테이텀을 상대로도 거의 실책을 이끌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볼핸들러로서 픽앤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도 스크린 맞고, 네, 이거는 뭐 오펜스 파울 불렸어야 됐을 것 같은데, 가면서 해지를 한번 섞죠. 헤지테이션,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투포스로 플로터. 자, 이번에도 외곽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레이커스들과는 플레이가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도 드라이빙 킥으로서 패스 뿌리고요. 이번에는 커터로 변신해서 화려한 투핸드 슬램. 자, 이번에도 굉장히 멋진 스윙 스텝으로 현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리바운드로 변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 시절 때는 픽앤롤에서 볼핸들러 맡기면은 진짜 모든 게 다 불안했어요. 맡긴 적도 잘 없지만. 자, 그리고 캐치앤슛을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어야 한 경기에 2.5개씩 3점을 지금처럼 때려 박는 거죠. 수비수 머리 위로 3점, 그 다음에 지금도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미드레인지 게임. 그러니까 완전히 상점 벽해야 진짜. 너무너무 큰 폭의 업그레이드고요. 자, 지금도 수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페인트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와리가리 하는 거를 이제 2.9초 수비라고 해서 2.9 디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멘 탐슨이 이제 좀 3점이 구리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벽을 칠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태깅 하는 거예요. 태깅 말고 태그 치고 내 수비로 돌아가는데, 탐슨의 3점이 구리다 보니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인이 프라이머리 디펜더가 돼서 왼손 블락 리바운드까지 합니다. 그리고 캐치앤슛. 군더더기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지? 진짜 댈러스 팬들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 자, 이번에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디펜스를 하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슴으로 받을 때는 가슴으로 흡수하는 수비를 하고, 내가 잠깐 진로만 변경시키고 내가 빠져야 될 때는 또 접촉을 피합니다. 그게 순간적인 기지잖아요. 자, 보시면 내가 사이드, 어제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격수를 정면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블락킹 파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지나가면서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센스들이 타고난 거죠. 자, 그리고 아이솔레이션을 타일러 히로 상대로 마치 히로처럼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갔고, 지금도 핸드오프 받고 아주 좋은 스파더 공격. 왜 이렇게 성장한 거야 진짜. 너무 매력적이야. 판타지 먹을걸. 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드리블 돌파로 벗겨냅니다. 자, 그리고 캐치앤샷 딥3고요. 자, 디니디 패스를 받고 코너에서 사실상 죽은 볼인데 이걸 처리합니다. 야, 폭탄을 왜 주냐 애한테, 디니디야. 자, 그리고 이번에도 무리하지 않고 킬 패스. 자,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런 장면 보면 진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생각했던 레이커스의 맥스 크리스였으면 8초 남았잖아요. 갑자기 붕 떠서 던지거나 무리하게 돌파했을 거야. 얘가 있는 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디깅 디펜스에 걸리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짧은 돌파만 합니다. 하메사케 주니어가 발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벽을 치고 수비로 리커버리하는 속도가 늦는다는 판단을 미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테 엑섬의 석점이 터졌고요. 자, 이번에도 빅맨 수비를 하는 거죠. 켈렐 웨어를 상대로. 이번에는 디깅을 합니다. 야, 너 4년에 32밀 크리스티야, 너 안 억울하냐? 야, 진짜로 4년에 72밀을 받아도 모자라겠다. 이번에도 좋은 패스, 그리고 루즈볼 리커버리, 킬 패스. 저는 크리스티에게 가장 놀란 게 여러 가지 변모된 부분이 있지만 패스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장면 보시면 이게 제임스 하든인지 더마드로인지 한번 볼게요. 자, 12초에 딱히 공격 제한 시간에 쫓기는 상황은 아닌데, 자, 두 명의 수비가 완전히 길을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왼쪽으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미스 디렉션, 그리고 로우 픽업. 이거는 결국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반대로 가면서 팔을 쭉 내리기 때문에 볼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덩컨 로빈슨이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로우 픽업을 하고 나서 붕 떠서 멋지게 러너를 집어넣습니다. 자, 캐슬 에드워즈의 패스를 받고 곧바로 3점을 시원하게 올라가는 맥스 크리스티. 더블팀. 여기서도 엑스트라 패스,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한 거고요. 자, 덩컨 로빈슨 만만한 수비수 붙으니까 바로 페인트 좀 공략. 자,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크게 성장했고 정말 올바른 플레이어로 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돈치치 AD 트레이드의 핵심은 과연
크리스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AD는 한 경기 뛰고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최소 한 달 결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댈러스가 지금 뭐 AD를 올 시즌에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돈치치 역시도 뭐 아직까지는 레이커스에서 별다른 활약은 없습니다. 물론 2경기일 따름이지만 야투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서는 파울 트러블 때문에 20분 초반대에 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크리스티는 벌써 6경기나 뛰었습니다. AD 한 게임, 돈치치 2경기. 그러니까 서로 맞교환된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지금 뛰는 그 기회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맥스 크리스티는 첫 경기부터 팀에 잘 녹아들더니 댈러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뭐 중고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AD, 어빙, 클레이 탐슨은 30대고 그 다음에 케일러 마틴까지 친다면 마틴, 데니얼 게포드, PJ 워싱턴, 그 다음에 나지 마샬 자 이런 선수들 나이가 비슷합니다. 자 맥스 크리스티처럼 20대 초반인 선수들은 라이블리 2세, 그 다음에 크리스티 본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 이 정도거든요. 물론 제이든 하지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댈러스의 기수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말 그대로 완전 양방향 플레이어입니다. 공격과 수비 어느 하나 모난 곳 없이 굉장히 또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레이커스가 맺었던 이 4년 32밀이 엄청난 초혜자 초대박 계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 시즌 연봉은 7.1밀, 다음 시즌 7.7밀, 그 다음에 8.2밀, 그리고 8.8밀을 갖게 되는데 2027-28 시즌 때 뭐 완전히 당연히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FA 시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뭐 얼마나 더 주가가 폭등할지 기대가 되고 28-29 시즌 때는 완전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맥스 크리스티의 나이가 2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창창한 미래가 놓여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년 32밀 계약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무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맥스 크리스티의 연장 계약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조차도 완전히 제가 잘못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맥스 크리스티 얼굴도 잘생겼고 무언가 약간 청춘물에 나오는 그런 학원물에 나오는 약간 미소년 같은 약간 공대 오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농구는 또 상당히 전투적으로 하고 또 굉장히 매너도 좋고 눈썹도 짙고 여러 매력이 있는 댈러스의 새로운 에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댈러스는 완전히 지금 빅맨진이 초토화됐습니다. PJ 워싱턴이 그나마 경미한 부상이지만 데니얼 게포드도 길게 빠지게 됐고 AD도 한 달 동안 못 나오고 심지어 드와이트 파웰도 다쳤고요. 라이블리 2세도 복귀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슬러 에드워즈, 그 다음에 오맥스, 그리고 이 맥스 크리스티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뛸 수밖에 없는데 댈러스 팬들 입장에서는 올 시즌 농사가 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크리스티 같은 영건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맥스 크리스티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전도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